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네. 학생부 수능 경쟁력을 감안해서 정시 전략도 짜야 되지만 네.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수시 전략이죠. 이거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모의평가로 보는 수시 전략 예, 이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수시 전략 세운다면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박 선생님 입장에서. 네, 저희는 이거 가지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얘기를 해주죠. 그렇죠. 지금 네. 네가 정시 2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요 정도 라인이다.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면 그 정도 대학은 피해서 쓰면 되네요. 그러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것까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좀 지원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배치표상에 나와 있는 지금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실제로 그렇게 지원하진 않잖아요. 네. 원래 조금씩 낮춰서 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수시도 그렇게 해서 약간의 안정권을 좀 잡아놓기 위해서 네. 지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조금 밑에 있는 대학까지. 그래서 저희는 한 원점수로는 한 마이너스 5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 내려가라고도 하거든요. 네. 네. 수시 지원할 때는. 네, 그렇게 해서들 보고 있고, 그래서 정시 가능성을 좀 보고, 그리고 자기가 지금 대충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대학들을 그려놨을 거예요. 그렇죠. 학과랑. 네. 그러면 그 대학의 전형을 보면서 내가 그 대학 최저가 이걸로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시켜주고 있고 만약에 최저가 힘들 경우에는 이번 거를 보면서 그렇다고 뭐 아예 접진 말고 그런 최저 있는 대학을 좀 줄여가면서 네. 최저 없는 대학을 쓰되 대학을 눈높이를 조금 낮추라는 거죠. 그러니까 박준호 선생님이 수시 지원 전략과 관련된 어떤 그 가이드를 해주셨는데, 네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능성과 기대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,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. 내가 1,500m를 달리기를 하는데, 평소에 4분 50초를 달리다가, 4분 달리다가 내가 어느 날 4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어제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, 그제 얼마나 달렸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 추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농구를 하는데 200m 밖에서 공을 던져서 골인을 시킬 수 있다. 를 기대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수능이라는 이 점수 구조 자체가 네. 상대적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수시하고 정시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수시 지원을 해서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지원 못 하잖아요. 네. 그게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개의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능과 관련된 이 시험 범위나 출제 유형과 범위는 정해졌어요.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이 출제 범위 안에서 내가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동안 기출된 문제에서 내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수능 자신의 점수를 가능성으로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. 처음 보는 시험 11월 15일 날 고사장에서 자기 실력을 100% 발휘한다면 그거는 강심장이다. 예,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80% 실력만 발휘해도 좋은 결과 받는다. 이 정도의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수시에서의 보험 지원이라는 것도 있죠. 그러니까 조금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낮지만 낮춰서 써놓고 네. 그 대학의 논술이나 수능 최저 면접이나 또는 서류 제출이나 또는 네. 적성고사를 갖다가 가채점 이후에 결정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